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감정이란 게 참 묘하죠. 사막인 줄 알았던 가슴에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찬방거립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부글거립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펌프가 까마득히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겁니다. 마지막이란 말을 유보하고 미래를 그리는 상태.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도 먹었고 해봤더니 징글징글하다고요? 아닙니다. 죽음이 저만치 보이는 나이더라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 30분 책 읽기 임시 진행하고 있는 저는 최혜윤 아나운서입니다. 네, 어제 소설 모나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청춘인 그런 매력적인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오늘 좀 더 책에 대한 자세한 얘기 박경경 주간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이제 소설에 대한 줄거리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 소설 자체가 그렇게 두꺼운 소설이 아니에요. 네. 분량이 이제 많지는 않고, 일단 그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소설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독특한 캐릭터, 노인, 네. 창조적인 노인 한 분 나오시고요. 네네. 여기 이제 그 출판사 소개에서 보면, 다 가졌죠, 사실. 보통 노인은 돈도 별로 없고, 가족한테 의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라기보다 보살핌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은 특이하게도 돈도 너무 많고, 혼자 살기를 이미 결심해서 60살부터 20년을 넘게 80대 중반까지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스스로 이제 결정한 거예요. 난 혼자 살겠다.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을 이상하게 보는 사회 자체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렇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진 나이는 있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냉소적이고 설이 덜 들고 이런 이제 독특한 노인의 캐릭터를 그려냈고요. 네. 그 노인이 우연히 마주친 한 여인, 젊은 여인을 네. 보고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이라기보다 욕망이 빠지는데, 네. 그거를 그거를 숨기지 않고 여과 없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거든요. 스스로도 속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건 내가 잠깐 이런 거 이러는데 스스로를 아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마음 자체를 누구한테건 그대로 꺼내 보이고. 참 자기 감정에 네. 솔직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나요? 네. 여기 보면, 혹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덕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덕이라고 가사 도우미 20년 동안 아내 같고 딸 같고 친구 같은 매일 와서 밥도 해주고 얘기도 하고 이랬던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가사 도우미한테도
뭐 진이 올 거다 오늘 옷은 무슨 일이냐 다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덕을 빨리 보낸데도 불구하고 덕이 다시 찾아와요. 그 여자가 더 진이란 여자랑 같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만나는 걸 취소하라고 막 처음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질투하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누구든 약간 뭐 덕을 배려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럴 것 같은데 뭐 당당하게 자기 감정. 네, 자기 감정을 다 얘기하고 또 여기 독특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덕도 있고 진도 있지만 그 캐리어 할머니라고 나옵니다. 네. 맨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예요. 네네. 근데 좀 뭐라 그럴까 보통 노인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면 없이 네. 뭐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노인이 이제 차를 몰고 가면 무조건 세워갖고 나를 좀 캐리어를 끌고 같이 이렇게 태워달라는 등 누구한테나 부탁하는 그런 민폐 끼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를 또 막 세워줬더니만 그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 좋아하는 거 아니면 빨리 여기서 그만 내리라고. 뭐라고 이제. 자꾸 그냥 얘기를 네, 거니까. 했더니 그 할머니가 아직도 좋아한다 어쩐다 그런 표현을 쓰나? 서로 노인인데. 그러니까 완전 주인공하고 대비되는 캐릭터인 보통은 것 같은데요? 대비되는 데보다 보통 노인들은 전형적인 노인 느낌. 노인들은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노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당당합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나쁜 남자라기보다 그 캐리 할머니 이 할아버지 안 좋아하겠죠. 그냥 민폐 할머니인데 만약에 제가 어떤 남자를 사귈 때 그 남자가 뭐 직장 상사 앞에서건 아니면 뭐 누구 앞에서건 저를 당당하게 소개하거나 네. 어느 뭐 친구 앞에서건 한다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떤 환경에서건 뭐 약간 숨기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시선 신경 쓰고. 네네네. 그 위치에 따라서. 네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당당한 아름다움, 당당한 뭐라 그러지, 매력? 이런 게 좀 맞아요. 돋보이거든요. 참 자기한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그 보면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데서부터 일단 뭐랄까요? 약간 빛이 난다고 할까요? 좀 당당한 모습 자체가 일단 멋져 보이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당당한 게. 올인한다고 할까? 뭐 덕도 나한테 마음 있나? 내지는 또 캐리 할머니 나한테 마음 있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난 진이고 그걸 다 오픈한 거잖아요. 덕의 마음을 좀 덕이 질투하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보통 안 그렇잖아요. 여지를 주죠. 그렇죠. 낚시도 아니고 여지를 두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안 그렇더라고요. 멋있다. 그러니까요. 네. 점점 더 멋있다. 네, 그러니까 진이란 여자도 빠지죠. 그러니까 덕도 뭐 그렇고 캐리 할머니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독특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이 노인과의 관계가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작가의 말에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그 거리인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거리인데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그런 어떤 그 유지하는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게 이렇게 된 거 요즘 아닌가. 썸 아닌가요? 썸? 가깝지도 멀지도 그런가요? 않은. 아, 그러네요. 그쵸? 요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썸탄 보편화되고 있나 할아버지네요. 봐요. 이게 썸탄 할아버지 맞네요. 내 거 아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거예요. 진의 마음은 사실 드러나지 않거든, 정확히. 그 진이 찾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과연 진은 어떤 마음일까? 그게 정확히 드러나진 않아요. 노인의 혼자 사랑과 혼자 마음을 다 펼쳐 보여주고 거짓 없이 또 이렇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갔을 때 관조적으로 그냥 걷어들일 줄도 알고 그런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데 썸 탄 거네요. 맞네요. 썸 탄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러네요. 모나코. 그러네요. 되게 더 가벼워졌다. 역시 만약에 전용환 선생님이랑 했으면 더 되게 무거웠을 텐데 좋네요. 썸을 탔지만 잘 되지 않은 끝이 흐지부지 되구만. 근데 만약에 그 진이랑 진이 정말 이 할아버지랑 결말을 저희가 바꿔서 네. 할아버지 노인 이름이 안 나오지만 같이 살아요라고 했다면
그럼 더 매력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안 죽고 소설이. 계속 살면 어떻게 되죠? 소설이 너무 그런 뭔가 여운 없이 해피엔딩이네 그냥 이렇게 그게 해피엔딩일까요, 과연? 하긴 그렇죠. 네. 좀 너무 소설 속에 일어날 일이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여자 떠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맞고 뭐 젊은 애 아빠가 있는데 뭐 맞고 그리고 노인도 한순간 불꽃처럼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활활 타올랐지만 그 여인이 간다고 했을 때 뭐 지지부진하게 붙잡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보내줬고 근데 처음에 그 유부남의 막 뭐 애 아빠가 어떻게 될지 네. 몰랐을 때 진이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왜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난한 게 할아버지가 저를 좋아하는 거에 어떤 이유 중에 하나냐. 네. 가난하면 뭐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진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거든요. 네. 담배를 계속 피우고 이 할아버지가 뭐라건 말건 뭐 욕조에서도 피우고 뭐 맘대로 하거든요. 근데 네. 애도 있음에도 네. 근데 이제 갓난아기인데 그랬을 때 그 할아버지가 뭐 돈이 필요하냐.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네. 많이 필요하다고. 돈 줄 수 있냐고. 돈 많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얼마면 돼 할 것 같잖아요. 네네. 안 그래요. 오. 돈으로 살 수 있는 다 돈으로 살 수 있는데 너마저 돈으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너한테 돈 한 푼도 안 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 흘러가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80대 노인과 뭐 30대? 그렇겠죠. 30대 30대쯤 되겠죠. 사랑을 그린 얘기다 하면 뭔가 뭐야 이상한 할아버지 아니야? 하는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와 그런 캐릭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결국 그 작가의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글의 역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글귀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네. 조금 읽어주세요. 예, 네. 예를 들면 일단 노인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뭐 이거는 워낙 좀 독특해서 여기저기 기사도 그렇고 뭐 그 출판사에서도 뭐 그 한 꼭지를 꼭 뽑아놨던데 이제 중학생들인지 뭐 고등학생인지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걸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제 얘기를 거는데 네. 시가를 이제 주거든요. 집에 데려와서 이제 그 한 대목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었겠죠. 그랬더니 시가라고 하는 거야. 네. 몬테크리스토 520 한정판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담배보다 독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시가를 주고 피우다가 구강암에 걸렸어. 프로이트가 누군데요? 큰 남자아이가 말했다. 우리 편요? 사랑과 성욕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과 대화할 때 이런 네네. 식의 그냥 난무한 자기 생각을 시니컬한 대화를 이렇게 하는 노인입니다. 저 이 귀절을 저도 읽었어요. 네. 이 책 찾아보면서 그 문구만 보고도 저도 이거 내용을 저는 처음에 고독사에 네. 그런 거에 집중해서 책을 생각을 했다가 이런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쾌한 노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노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블랙 유머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네. 이 부분 읽으면서 막 웃었는데 맞다 이러면서 웃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네. 이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인부를 사서 눈을 치우거든요. 네. 네. 읽어드리면 그들은 눈을 치우지 않을 때도 고독했는데 눈을 치우면서 더 고독해졌다. 하루 눈을 치우고 며칠을 알았다. 그런 노인들마저 점점 사라졌다. 죽은 것이다. 노인은 나이와 고독의 상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살 만큼 살고 할 만큼 하고도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신의 분노가 둘의 골이었다. 노인은 신에게 반문했다. 당신도 너무 오래 사는 것 아닌가? 집 앞이나 정원에 눈이 감당 못할 정도로 쌓이면 인부를 불러 치웠다. 낙상사는 억울하다 못해 웃겼다. 그렇게는 절대 죽기 싫었다. 너무 진짜 낙상사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다가 하루 쓰면 며칠을 앓으니 대부분 노인이 쓰시잖아요. 네네. 젊은 사람 안 쓰니까. 근데 이 사람 이 노인 돈이 많으니까 난 낙상사 진짜 억울하고 웃기니까
불러서 치우겠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귀여워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경쾌한데, 겨울에 보면 낙상사로 노인 너무 많이 죽고 이러잖아요. 여기 통계 보니까 그냥 고독사로 작년에만 1,700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고 혼자 홀로 죽어간.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접근하면 굉장히 무겁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소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입니다. 낙상사는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하죠. 그렇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냥 설명으로 드렸던 거를 좀 좀 읽어드리면 노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철봉에 매달렸다. 80대인데도 계속 철봉 운동을 하거든요. 오래 살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 아니냐고. 시작은 그랬어도 지금은 아니었다. 반세기를 견뎌낸 습관이 노인의 몸을 밀고 나갔다. 언제부턴가 사는 것도 습관처럼 여겨졌다. 먹고 자고 걷고 먹고 걷고 또 걷고 어떤 날은 사는 이유를 생각해냈다. 다음 날엔 또 잊어버렸다.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먹는 것에 사는 것의 의미는 조난당한 선원의 수영복처럼 부질없었다. 조난당한 선원의 수영복처럼 부질없다. 이걸 계속 생각한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그래 어떨까. 조난당한데 수영복이 필요 없겠지. 혼자 같이 조난당했으면 필요하려나 남녀. 이런 생각도 했지만 표현이 굉장히 멋지죠. 네. 작가의 표현력이 빛납니다. 그리고 어제도 들었지만 삶을 살아가는 게 습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네. 이게 그러면 진을 만나기 전에 나오는 얘기겠죠? 네, 스스로 관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항상 일지를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노인이. 그런 내용부터 제가 일상에 나오거든요. 진이 만나기 전까지. 이 부분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멋지게 살았지만 결국에 삶을 매일 똑같이 습관처럼 살아가던 할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완전히 생긴 거죠. 네, 생긴 거죠. 네.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들면서 참 삶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픈 구절이긴 한데 이제 진한테 이제 거의 고백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걸 표현했잖아요. 온 몸과 마음으로 다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의 마음이 어떤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알 수도 없었다. 사실 중요하지도 않았다. 배려는 강자의 미덕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신은 약자였고 무엇보다도 노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고백 비슷하게 이렇게 대시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만 하잖아요, 사실. 네네. 확인하고 싶은데 노인은 미래도 없고 지금 불꽃이지만 이 여자 비전도 없고 자기는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의 마음을 확인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네 대답은 안 들어도 돼. 그냥 알아만 둬. 알고만 있으라고. 엄청난 약자죠. 네, 이런 거. 슬프네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같이 비슷한 나이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그 사람을 대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자가 아니라 이미 죽을 운명을 받아놓은 시한부 같은 이제 곧 80대 중반이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살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만약 PD님은 80살, 90살, 우리 이제 나중에 100살까지 살 텐데 100살 죽기 직전에 너무나 멋진 매력적인 젊은이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휴, 얘기만 들어도 어떡해. 그리고 갑자기 여태까지 삶의 의미 없고 그냥 이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리고 몸은 안 아픈데 편하게 어떻게 죽는 게 편하게 죽는 걸까 잠자다 죽는 거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민폐 안 끼치고 죽는 이런 책도 이제 글도 나와요 본문 속에.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그 사람이 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갑자기 피를 다 새로 바꾸는 듯한 느낌을 주는 활력을 주는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 노인이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이제야? 저 노인처럼 내가 나이가 많은 거를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제발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내가 20년만 젊어져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이 노인은 억울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현재로서 화끈하게 살아야 된다. 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 화끈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온몸을 바쳐서 하거든요. 이 진을 집으로 처음으로 초대한 날 정말 무슨 요리를 할까? 다 꼼꼼히 수첩에 적고 그리고 덕한테 그거를 장을 보러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마트에 나가서 꼼꼼히 다 무슨 요리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이탈리안 요리인가 뭐 해서 그거를 다 레시피대로 다 그걸 재료를 사고 요리를 엄청 준비하거든요. 정말. 여기 보면 그 약간 하루키 소설 느낌처럼 너무나 이제 요리를 비롯하여서 모든 취향 같은 걸 굉장히 집착해서 이제 네네. 작가가 썼는데 노인인가 싶을 정도로 멋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다 준비했는데 막상 진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이 엄청 많이 오긴 했지만 그래서 뭐 파스타 같은 거면 다 식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해물 뭐 비슷한 뭐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덕이 딱 온 거예요. 네. 이제 둘이 잘 놀고 있나 하고 왔는데 노인 혼자 있고 음식은 다 식어 있고 그러니까 덕이 안 왔어요? 이러면서 막 되게 신나갖고 뭔가 전형적인데 너무 슬프다. 그랬는데 마침 진이 네. 온 거예요, 그때. 늦게.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약자고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덕도 와서 막 이제 이거 식어서 못 먹어야 하고 버리고 있는데 진이 그 인터폰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는? 얼른 열어서 네네. 뭐 눈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었냐 이럴 것 같은데 진이 이렇게 저 너무 배고파요. 뭐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랬더니만 5분만 밖에서 떨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이. 멋있다. 나는 기다렸으니까. 나는 이미, 근데 하루를 다 바쳤거든, 솔직히. 소진할 정도. 근데, 그래도, 너무 배고파 죽겠으니까, 너무 이제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열어주긴 해요. 그리고 왜 늦었냐고 막 그랬더니, 뭐,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5분을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여유? 짝사랑이어도 왜 당당함. 짝사랑인데 막 어떻게 할까봐 안절부절하는 게 그쵸. 아니라 나도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서 오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당당함. 네. 너는 늦었으니까 5분 밖에서 떨고 있어. 뭐 그런 유머? 물론 이제 마음으로는 빨리 부르고 싶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이 진을 기다리는 동안 뭐 이렇게 뭐 시가도 안 피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진이 안 온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퍽 퍼져 있었거든요. 온몸이 다 소진돼서. 근데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이 와서 이제 먹을 건 없고 해서 뭐 대충 먹으면서 이제 와인 마시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노인은 내가 사람이 살면서 먹을 술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총량이 그래요? 정해져 있대요. 총량. 그래서 빨리 젊을 때 너무 많이 먹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 못 먹고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노인은 이제 내가 죽을 날까지 남아있는 술의 총량이 한 2000cc 되는 것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진이랑 계속 뭔가 술도 마시고 네. 와인도 마시고 하려면 아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사귀를 만들려면. 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진이 이제 유부남이랑 떠나고 났을 때는 막 술도 엄청 계속 마시고 담배도 참았던 시간도 막 엄청 피우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폭이 자포자기 한 거죠. 삶을 노는 거죠. 사실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랑이라고 하기엔 처참하다고 할 정도로 유부남한테 돌아간 진은 노인 문 앞에서 초인종 몇 번 누르다가 노인이 이제 뭐 죽었으니까 영답이 없었을 네네. 거 아니에요. 다시는 노인의 집을 찾지 않았다라고만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너무 처참하다.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비정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얼마나 온몸을 바쳐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건 간에 그 여자도 이 노인을 만나는 동안 반짝 빛났다고 느껴지고요. 유부남 곁으로 돌아간 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이 소설 속에서 일부러 그렇게 그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느껴지고 그 노인이 그 빛나는 위대한 사랑과 그 처참함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독사라고 일명하는 그 뒤에 건조한 그 마무리가 이 소설의 백미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방금 든 생각이 저렇게 멋진 노인이 되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그건 참 이 소설의 단점이에요. 돈이 많아야 돼요. 현실적인 것 같은데 시작부터 배경부터가 약간 부자 노인. 이게 그러니까 참... 좀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처음에 왜 돈이 많은 노인을 그렸을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진짜 너무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노인이 경제적으로 힘이 없는데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인한테 뭐 사랑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삶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잖아요. 근데 이 노인은 모든 게 다 갖춰진. 예. 그러니까 좀 그 자존감도 있고 당당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뭐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얘기가 정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은 있고 봐야 되나 봐요. 이 소설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마무리. 아, 그런가요? 말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그거 아닌데. 그냥 서로 구독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실버가 되건 누가 되건 주변에 실버분들이든 제가 실버가 되던 뭐 서로 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우리들이 서로 챙겨주자. 이게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감정 표현도 하고 그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기력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즐겁게 인생을 언제든 내가 뭐 40이든 뭐 80이든 항상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새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 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프닝과 클로징은 전용관 선생님이 직접 써서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내용이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막 읽으면 듣다가 어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려요. 혹시 어제 못 들으신 분들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어? 하실까봐. 네. 목소리는 저지만 이 전용관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유년기에는 마음이 앞서가고 사춘기에는 몸이 앞서가는 것 같고 노년기의 내리막에서는 몸이 저만치 앞서갑니다. 항상 나란히 가면 편안할 텐데 무슨 연유인지 우리는 혼란에 빠져 삽니다. 환경 또한 개인의 정서와 전혀 다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노년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을 보며 짐작할 수 있지만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왜 저럴까 의문을 가졌던 일들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수긍하게 됩니다. 결국 체험해야 완전한 이해가 가능하니까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더구나 홀로 남아 여생을 보내야 한다면 그 고독의 깊이가 더 심각하겠죠. 저는 책 얘기를 들으며 홀어머니께 좀 더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시고 산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죄책감에 대한 알리바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지금 홀로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도 계실 텐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오늘 밤을 따뜻한 마음으로 주무실까요? 죄송스럽게도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남은 인생이 한 달이거나 10년이거나 내일은 똑같은 내일이라는 겁니다. 청년이니 장년이니 노년이니 구분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며 살자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최혜윤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